안녕하세요. 자, 2주차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지난주까지 배운 게 맨 먼저 취득 개념, 그 다음에 누가 세금 내는가, 납세무자, 무엇에 대해 세금을 때리는가, 과세대상. 그런데 납세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는 게 있죠. 외국의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 물건이 아니면 요 취득한 시점부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율을 곱한 것을 내가 스스로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요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자, 세율인데 편안하게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라는 말을 써요. 이 표준세율을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를 취할 수도 있고,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를 취할 수 있겠죠. 근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누진세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셔도 되고,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이에요. 그런데 세율 특례라는 것은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것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세율 특례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질문 드릴게요. 주관 개입하지 마시고요. 중과세율이라는 단어랑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얘는 4글자고 얘는 6글자잖아. 그래서 세율을 전체 높일 때 쓰는 말이 요거예요. 중과세율. 그런데 중과 기준세율은 높인다 느낌이 아니고 약간 단어 표현을 좀 잘못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1000분의 20 숫자를 말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1000분의 20이면 하나씩 생략하면 100분의 2죠. 그럼 2%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 중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를 말한다. 1000분의 20, 퍼센트를 기억하지 마시고 법 좀 드릴 것 같게요. 1000분의 20을 말한다는 거. 어떡하죠? 이거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해하는 구조만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숫자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취득세 세율 문제를 푸실 때는요, 취득 원인을 시험 지문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취득 원인이 유상이냐 또는 무상 중에 상속이냐. 유상하고 상속은 받은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유상은 주택이냐 농지냐 그게 아니냐. 그럼 상가나 공장 등은 그 외로 갑니다. 상속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로만 구분해요. 주택도 외로 들어가겠죠. 요 차이점. 그 다음에 상속 이외 증여나 기부 등은 받은 물건은 세율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를 비영리 사업자라고 명하거든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았냐 그게 아니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 있고 공유물이나 합유물, 총유물을 분할. 저는 여기서 뭐 공유와 합유, 총유 차이점은 제가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민법 얘기니까. 주택을 6억 원 이하짜리를 매입하잖아요. 세율은 1000분의 10이에요. 전체 금액에. 그럼 1%.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산에서 5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다. 5억의 1%니까 500만 원 세금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억이 초과되면 전체 금액의 1000분의 30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럼 10억 원의 3%, 3천만 원 세금 내는 겁니다. 금액 크죠?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갑자기 세율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식으로 은은하게 세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중간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죠. 7억 5천만 원으로 이 공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정확히 2%가 나와요. 근데 이걸 몰라도 됩니다.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가격 7억 5천만 원에 곱하기 2를 하래. 그럼 15억 원 나오죠. 그거를 3억 원으로 나누래. 5가 나오잖아. 5에서 3을 빼래. 이게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가 나오죠.
1은 뭐로 나누래? 100. 그럼 2%인데 이건 저도 이해 못해요. 이거는 컴퓨터가 엑셀로 돌려서 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암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억 5천 이하 부동산을 매입하면 1%보다는 세율이 크겠지만 2%보다는 낮아질 것이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무조건 30이고요. 농지가 아닌 것은 40. 그럼 상속, 농지는 23, 그게 아니면 28. 상속에 비용리삽자가 받으면 28, 그게 아니면 35고, 원시는 28이고, 공유물, 합유물 분할 등은 23인데 이 공유물 분할을 보세요. 본인 지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23으로 가는 공유물 분할은 이걸 해석하면 본인 지분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지분이 초과되는 부분은 23에서 뭐가 된다? 제외되는데 뭐로 가는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잠깐 그림 보여드릴게요. 5대 5인 공유물건을 지분 증감 없이 5대 5로 분할해 볼까요? 지분 증감이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23이에요. 분할할 때 내는 세금이. 그런데 킷을 바꿔볼까요? 4대 6으로 분할해 볼까요? 지분이 바뀌었네. 그때 6인 사람을 생각하죠. 6은 세율을 적용할 때 나누셔야 돼요. 본인 지분과 초과되는 부분으로. 본인 지분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5. 얘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 23. 그런데 실무에서 본인 지분이 초과되는 부분은 23에서 제외가 돼요. 얘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지분을 초과해서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죠.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만 기억하시냐면 1000분의 23으로 가는 공유물 분할은 어디 지분까지만 말한다. 본인 지분까지만 말한다. 그 느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약간 조잡하더라도 하십시오. 이게 밑당에 해당하는 것보다 나니까. 유상거래는 앞에 숫자를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숫자를 기억할 겁니다. 상속부터는 얘만 3이고 나머지 앞에 숫자는 보통 2잖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계속 매입을 하세요. 옆에 친구가 야 자꾸 왜 4,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숫자 상속받은 38선을 우리 휴전선이 있죠? 그거를 왜 팔어? 매국노야 이거. 38선을 왜 팔아? 그 다음에 투수가 공을 안 던졌어. 그래서 어깨가 싱싱해.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원시 8을 한 번에 매입을 못하니까 분할해서 3.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숫자를 기억하시면 그냥 밑바닥 히든보다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들면 활용하시고 나는 싫어. 알아서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사진 하나 찍어 두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안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찍어 두시고 나중에 이렇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 제한 끝날 때 요 같은 화면이 20개 이상 찍혀 있거든. 강의 들을 때마다 찍으니까. 근데 공부가 되신 분들은 2-3개밖에 안 찍혀 있어요. 왜? 본인이 이제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찍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마음에 들면 좀 이렇게 환호를 지르든지 뭔가 좀 이렇게 됐어 리액션을 취해야지. 엔진하고 다시 가볼까? 우리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처음 해야지 이거. 여러분 저기 어떻게 이거 마음에 드세요? 됐습니다. 빨리 암기하면 할수록 뒤에 강의 들을 때 편해지실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이론. 자,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죠. 중요해요. 밑에 그림 보시면 유상거래로 상가 등을 취득하면 1000분의 40이잖아요. 4%. 국회에서 4%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게 조례죠. 요 조례로 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증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4%에 50%면 2%죠. 그럼 2%를 플러스하면 최대 6%를 적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 한다면 2%까지 가능합니다. 요 범위에서 가감이 되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지하철을 갔더니 재정 수입이 너무 충분해.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죠. 그때는 지방의회에서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거야. 근데 어떤 지하철을 갔더니 재정 수입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세금을 더 거둬야 되죠. 그때는 플러스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 보시면 조례로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표준 세율에만 가감할 수 있어요. 바로 배우는 제재를 하겠다는 중과 세율에는 가감이 안 됩니다. 자, 무슨 세율에만? 표준 세율에만 가감할 수 있고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50이에요. 저는 이것을 100분의 60으로 만들었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 100분의 50 범위에서. 자, 2번 지난주 언급했죠. 교환은 내 거 상가를 주고 다른 사람 토지를 넘겨받아서 맞교환하는 겁니다. 서로 대가 지급한 게 등기부상 이전으로 확인되죠. 유상거래로 가는 것이고. 자, 3번을 볼 텐데, 자,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림 같은 거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법에서 건축 개념을 배우세요. 건축 내에 5개가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 느낌이면 원시로 가시고 이미 있던 개념이면 원시가 아닌 것으로만 구분을 할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신축을 했어.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처음. 원시로 들어가요. 증축은? 이미 있던 것이죠? 개축하고 재축 차이점은 기존에 있던 게 철거되고 다시 짓는 개념인데 인위적인 개념이면 개축이에요. 의도적으로 철거하고. 그런데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한 거야. 재해. 그래서 자연적으로 휩쓸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짓는 게 재축인데 개축도 이미 있던 개념이죠. 원시가 아닌데 재축은 세법상 지금은 싸그리 휩쓸려 내려갔잖아. 홍수로. 처음 개념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얘도 원시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건축물 이전 가능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된 건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조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얘도 이미 있던 개념이죠. 그러면 건축 5개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얘들은 이미 세율이 결정 끝난 거예요. 아까 원시 8로 기억했잖아. 그럼 1000분의 28. 이미 세율이 결정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볼게요. 자, 보시면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해놓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 건축. 그럼 이걸 말하는 거야. 증축, 개축, 이전. 그러면 또는 별도로 개수. 얘들은 원래는 원시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 이런 사유로 건물 면적이 증가할 때 전체가 아니고 증가된 부분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그럼 세율은 그대로 뭐로 가겠다? 1000분의 28로 가겠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증축 등은 원래는 원시예요? 원시 아니에요? 원시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야 돼. 건물 면적이 증가됐을 때 어디 부분만큼은 증가된 부분만큼은 세금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 뭐로 의지해서 원시로 의지해서 세율을 뭐로 가겠다? 1000분의 28. 의제 규정은 강제 규정이에요. 우리한테 반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물건이 중복되면 제재 목적으로 높은 세율로 가요. 바로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은 취득 지분 가격에 각각 세금을 계산하고 6번이 4번을 이해할 거예요. 자, 밑에 그림을 볼게요. 주택을 먼저 신축을 했어요. 주택 건물을 먼저 신축을 하고 나중에 부속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한 거야. 유상거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토지 매입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중복되잖아. 우리는 제재 목적으로 무슨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 만약 이것을 주택으로 본다면 아까 1000분의 10에서 30이었잖아.
그냥 토지를 본다면 왜니까 1000분의 40이죠. 이때는 그냥 4%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럼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봐봐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로 가겠다. 1000분의 40인데 형평성 목적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부속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토지를 먼저 매입했을 땐 당연히 토지잖아. 그럼 당연히 1000분의 40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반대잖아. 주택을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했죠. 이것을 주택처럼 세금을 낮춰버리면 토지 먼저 매입한 사람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한 사람이든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든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뭐로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게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이걸 한 4년 전에 신설한 법조문이거든요. 4년 전에 신설한 법조문이고 7번도 4년 전에 신설한 법조문인데 이 7번은 2년 전에 이미 우리 시험지문에 냈거든. 근데 아직 6번을 안 냈어. 그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하셔야 돼. 6번 요거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적어요. 올해 답. 안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진다고 함. 그걸 왜 적어? 그건 적는 거 아니야. 그걸 장 이렇게 적지 말고. 자, 7번 볼게요. 카톡. 자, 법인이 합병합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삼성과 현대가 합치는 거예요. 분할을 합니다. 현대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네. 그러니까 이 세율은 합병 분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뭐를 취득했을 때 부동산 이것은 서로 대가를 지급하니까 유상거래로 보는데 아까 유상거래는 농지는 뭐로 갔고요? 30. 농지가 아닌 것은 40 나왔습니다. 자, 29번 가보실까요? 149페이지. 제가 볼펜 2개 준비하라고 했죠? 가졌어요? 자, 볼게요. 강의 들으세요. 체크만 하시고. 페이지 149페이지. 뒤로 가셔야 돼요. 책 뒤로. 볼펜을 제가 2개 준비하라 그랬어요. 앞에 이론 나갈 때 끼워놓는 볼펜, 페이지가 뒤로 확 넘어가니까 뒤에 꽂아놓는 볼펜. 그래야죠. 왔다 갔다 할 때 편합니다. 자, 갈게요. 체크만 하시고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2년 전 문제예요. 2024년도. 취득세 표준세율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우선 아는 것부터 가볼게요. 이거는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기억을 봤더니 원인을 먼저 볼게요. 원인이 상속이네? 물건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로만 나누면 되죠. 뭘 물어봤어요? 농지. 그럼 아까 어떻게 암기했어? 23으로 암기했잖아. 23. 맞아요. 그럼 보기에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억은. 그런데 2번, 3번, 5번은 벌써 답이 안 되죠. 그러면 실전 현장 갔을 때 내가 시간이 부족한 거야.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기억만 놓고 답을 마킹을 해야 돼. 그러더라도 우리는 1번하고 4번 중에 마킹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리언으로 가볼까요? 원인이 합병이래. 합병인데 뭐 유상으로 봤잖아요.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농지 아니니까 가장 높은 거 뭐로 가셔야 돼? 40.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4번 중에 답일 텐데 그러면 1번하고 4번 차이점은 디귿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리을은 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을 때. 그러면 자 디귿을 봤더니 공유물 분할이죠. 그러면 봐봐요.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잖아. 그럼 아무런 말을 주지 않으면 본인 지분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말한다? 23인데 여기서 17이에요. 나 저는 오늘 17이라는 단어를 강의한 적이 없구만.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당연히 리을도 틀렸겠지. 자, 리을은 원인이 뭐예요?
매매. 유상거래인데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농지 아니니까 얘는 19가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40.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아직 세율이 암기가 안 돼서.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난이도 최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근데 지금은 붕 뜨죠. 아직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럼 하나만 느끼세요. 세율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만 느끼시라고. 그럼 돼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0번 볼까요? 30번.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이거 다 맞거든요. 정답은 5번인데 자, 기억. 원인의 상속, 농지 23, 니은, 합용을 분할 23, 원시 28, 리을은 원인이 상속 외잖아. 그럼 증여 등인데 누가 받았나 봤더니 비영리 사업자지. 그럼 낮은 거 28. 정답은 5번. 한 20분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C 웃으셨는데 25년 강의 경험이에요. 시험장 갔을 때 모든 세법 세율을 암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100분이잖아요. 30분 정도만 세율을 암기하고 시험장 가세요. 그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오시거든. 그리고 70%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미루다가 9월달 정도 갔을 때 해볼까? 안 되거든.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나중에 뭐 한다? 늦을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까지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인데 중과세율 내에 4개가 있는데 자, 집중. 4개 모두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 중과 물건이 막 중복되면 공식이 또 바뀌어. 이 공식을 모두 기억하려면 한 10개 정도 공식을 기억해도 저는 싸그리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공식 암기하러 갈 거예요. 사치성만. 이유는 어차피 암기 못할 것이고요. 사치성 예외는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안 나왔는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냥 틀리세요. 저를 믿으시고 만점 받으려고 하다가 세법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16문제짜리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답은 다 찾게 될 테니까 저를 믿으세요. 법인 등이 주택 등을 취득하며 중과를 해요. 이건 공식 일치 암기 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라 하더라도 다 주택자가 되면 중과를 합니다. 한마디로 주택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매입하잖아. 그럼 2주택부터는 이거는 투기 목적이죠. 중과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치성 물건을 취득하면 중과를 하는데 과밀 억제권력도 수도권을 말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대도시도 수도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공법에서 대도시 나올 거거든요.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지방광역시라 하더라도 인구 뭐 50만 이렇게 되면 대도시란 말을 쓰죠. 그 말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이야. 세법에서는. 어디를 말한다? 수도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인구가 계속 유입되잖아. 그럼 수도권은 계속 발전되고 나머지는 발전이 안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공장 등을 만들면 중과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출제 비중이 낮아. 그래서 강의는 제가 할 텐데 복습은 요거랑 요거만 할 거예요. 1열까지는 강의는 할 겁니다. 자, 우선은 법인주택등부터 가볼 텐데 자, 요거는 개념 파악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인데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명, 재건축 사업을 하며 이 100명은 주택이 철거되죠. 100명은 조합원이 됩니다. 용적률을 올려서 아파트를 150채 지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150채 아파트 중에서 100채는 당연히 조합원이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증 종이 증서를 주거든. 그게 조합원 입주권. 얘는 권리 증서예요. 종이야, 종이 딱지.
그리고 아파트 완성돼서 받는 게 조합 주택용 부동산. 그럼 지난주에 제가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세금을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낸다는 거. 그런데 50채로 일반 분양을 들어가죠. 그럼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파트 권리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분양권이야. 전혀 달라요. 그럼 얘들은 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인데 지금은 이 과정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고, 질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지붕 기둥벽은 이미 철거됐어요. 권리 증서입니다. 그런데 제재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얘들도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시켜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형태가 있는 뭐는 아니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어디수 계산에는 포함시킨다? 주택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 권리 증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매입했어. 그럼 몇 주택수로 계산한다? 2주택수야. 그거 중과합니다.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 느낌 기억하시고요. 요게 주택 중과 법조문이에요. 표정들이 왜 싸늘해지죠? 강의 안 할 거라니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 7, 8월 달 가서 제가 모의고사 볼 때 한두 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단이에요. 그 몇 개의 주택수로 계산하느냐인데, 질문. 지금 이 법조문은 우리 납세의무자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제재하겠다는 겁니까? 제재. 그래서 가능하면 중과를 적용할 때는요, 주택수의 대부분 포함을 시킵니다. 자, 내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이 있네. 이것도 주택 한 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10%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어. 강남에 아파트 매입했어. 몇 주택수로? 2주택수. 두 번째, 단독 주택. 어디에다 잊어버렸지 내가? 봐봐요. 자,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주택 건물 부분을 철거했어. 그럼 뭐가 남아있어? 부속 토지 남아있죠. 이 부속 토지 남아있는 곳도 중과를 적용할 때는 주택수 포함을 시켜.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이 건물 부분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강남 주택을 매입하면 몇 주택수로? 2주택수로 중과한다는 거. 그래서 토지도 어디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주택수. 세 번째, 지난주에 배운 거,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사실은 누구 거니까 위탁자, 누구 주택수에 위탁자, 요것만 주의하시죠. 등기랑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 방금 전에 언급했네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분양권은 권리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수 계산에는 포함시킨다? 주택수.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두 개로 이용이 가능하거든. 주택으로도 이용 가능하고 상가로도 이용 가능하는데 현재 재산세 등이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면 뭐로 이용되는 거야? 주택.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 요거를 4년 전에 요걸로 지문을 냈거든요. 나머지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출제가 안 돼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출제가 된 여기다 목숨을 거시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라면 확률이 높은 쪽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 나는
얘도 하고 얘도 다 할 거야. 그럼 세법만 하시든지. 민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법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법 16문제 갖고 막 세법만 하려고 막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점수는 나중에 나올 수 있어. 다른 거 한번 폭망하겠지. 어차피 시간 배분이 안 되니까. 나오게 점수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할게요. 믿으시고. 왠지 전문가 티가 나지 않아? 사랑합니다. 아니 뭐 리액션이 있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같이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뭐 다시 사랑합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 자, 요거는 공식을 기억. 요거는 집중. 요거 중요해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고. 자, 페이지 42페이지. 펴두시고 앞에만 볼게요. 지금부터 앞에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갑니다. 사치성 물건부터 공부를 할게요. 골프장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있고 누구나 가서 이용하는 퍼블릭이 있거든. 퍼블릭은 사치성이 아니에요. 회원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 범위는 모르셔도 돼요. 뭐 카지노장 같은 걸 말해. 그 다음에 선박인데 요트 같은 거. 고급 선박. 주택인데 비싼 주택이 있어. 아직은 시험에 안 물어봤습니다. 고급 주택인데 어떻게 암기하면 선주예요. 선주. 선주가 뭐야? 배를 갖고 있는 주인인데 그 성이 오시야. 그런데 하는 집마다 골 때려. 그래서 골 오선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치성 물건을 취득하잖아요. 얘는 중과실 공식을 얘는 기억할게요. 얘는 출제가 됐으니까 얘는 기억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표준세율에다가 뭐를 플러스 한대. 그럼 플러스 하는 것만큼은 세금이 올라갈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약속했죠. 중과 기준세율은 뭘 말한다? 1000분의 20, 2%의 100분의 4배. 그럼 2%의 4배를 곱한대.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와? 8%를 플러스합니다. 그럼 제가 이 공식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 자, 고급 오락장을 내가 매매로 취득했네. 그럼 매매에 관련된 표준세율만 찾으면 돼. 아까 유상거래는 주택이냐 농지냐 그게 아니냐. 그러면 주택 농지가 아니죠. 그럼 표준세율은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40. 4%에다가 결과적으로 8%를 플러스 하니까 12%로 엄청난 세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카지노장을 100억 주고 매입해서 세금만 얼마 나가? 12억 나가는 거예요. 그럼 카지노장 매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세금 나가더라도. 근데 고급 오락장을 내가 상속받았어. 상속은 아까 표준세율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죠. 농지가 아니니까 28, 2.8%에다가 8%를 플러스하니까 10.8%. 요 케이스는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공식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요. 자, 기억. 지방세 공통점인데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치성 건물 밑에 토지가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 그럼 어디까지가 애매하니까 그때는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야.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관련 토지로 봅니다. 10배란 단어 기억하시고요. 니은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자, 중요합니다. 이거 개정된 부분은 종전까지는요 회원제 골프장 면적이 늘어났을 때만 중과를 했거든. 그 면적이 늘어난다는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을 18홀 골프장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신설을 했어. 그럼 신설한 사람들은요 체육시설업에 지금부터 골프장 영업할게요 등록 들어가야 돼. 그게 이거예요. 등록. 그럼 등록은 뭘 말한다? 신설을 말하는 거야. 신설. 그런데 너무 골프장이 잘 돼 있어. 코스도 멋있고 풍경도 좋고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9홀을 늘린 거야. 그게 가로, 증설. 그럼 27홀 골프장이 됐죠. 요까지는 중과를 했어. 작년까지는. 그런데 작년까지는요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로 취득하잖아. 중과를 안 했거든.
그래서 승계취득은 중간 안에서 작년까지. 근데 과세관청이 곰곰이 봤더니 골프장을 만드나 승계하나 사치성 물건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뭘 바꾸냐면은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더라도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요 봐봐요. 승계가 들어갔어.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 승계 옆에다 적어요. 2026년도부터 시행. 2026년도부터 시행. 그러면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이런 공부하셔야 돼. 개정된 부분은. 그 만약에 올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만 중과한다. OX, X. 뭐 하는 경우에도 승계하는 경우도 중과한다. 뭐 하는 경우에도 승계. 한마디로 회원제 골프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만들 때든 증설할 때든 매매할 때든 불문하고 뭐 한다? 중과. 중요합니다. 오늘도 전철 타고 일산을 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너 오늘 일산 가니? 오,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요거 동그라미 니은 출제할 테니까, 세무서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제할 테니까 요거 일산 가서 강조하라고 하더라고. 여기 딱 일어났더니 마두역이야. 꿈을 꾼 것이지. 자, 이것은 날짜는 좀 이따 배우게 돼요. 좀 이따 배우게 됩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를 착공했네. 그럼 이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당연히 카지노장으로 사용하겠죠. 근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거야. 만약에 있다면. 그럼 최종 목적은 카지노장이에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좀 이따 배우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반적인 유상거래는 60일 이내에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취득세 신고 날짜 내에 용도를 변경공사 들어갔다면 중과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날짜는 뒤에서 배우고 될 겁니다. 느낌만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편안하게 볼게요. 강의는 제가 해드릴 텐데 요거는 일체 1, 2월 달엔 복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만 들을게요. 주된 근거지를 개인은 주소지가 어디 있냐 말을 써요. 여러분들 대부분 일산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시죠? 주소지가 없으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거소지거든. 그런데 법인도 주된 근거지를 만들어요. 영리법인은 주된 근거지가 본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냐? 그 지역별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주된 근거지 부동산 소재지가 주사무소란 말을 써요. 지역별로 본사무소인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차이점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질문 드릴까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차이점이 뭘까요? 맞추면 제가 지금 밑에 커피 사드릴게. 틀리면 단 저한테 사야 돼. 이거 공정한 게임이죠? 자, 내기하실 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자, 내기하실 분. 용기들이 없어. 이렇게 쉬운 걸 안 한다고? 내기하실 분 없어요? 우리 사진을 손 드신 거야? 손 드신 거 아니야? 그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디 가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내기할 분이 없는 거네. 여러분들 이렇게 느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순간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목적이다. 그죠? 그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해서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 비영리법인의 대표로 학교법인 같은 경우거든.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맞죠? 혹시 연세우유 드셔보셨죠? 요새도 나오나? 옛날에 나왔는데. 연세두유도 나오거든. 수익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같은 데 있죠? 수익사업 합니다. 바자회 같은 거 열잖아.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양쪽 다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영리법인은요, 그 돈 번 것을 주주 등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어. 돈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더라도 배당을 못 해요. 내부에 유보를 시켜놓고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돼.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은 둘 다 수익 사업을 하는데 돈을 나눠 쓰면 무슨 법인이고 영리, 돈을 못 나눠 쓰면 비영리.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전문가 용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우리 취득세 법조문을 가잖아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조문에 이 말을 줘. 본점. 그러면 지문을 쭉 읽다가 본점이나 지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역으로 추적하셔야 돼. 무슨 법이? 영리법인이고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이런 말이 보이면 무슨 법이? 비영리법이라는 걸 예측할 수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볼게요. 복습할 거 아니니까. 자, 이건 출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과밀억제권역도 수도권이고 대도시도 수도권인데 뭔가 다르니까 다른 용어를 쓰겠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라는 지역이 있대요. 산업단지를 빼. 그럼 이거 대도시가 되는 거야. 몰라 됩니다. 범위가 어디가 넓은 거야? 과밀억제권이 넓은 겁니다. 글자 수가 더 많잖아.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은 공부하지 마시고 본점이란 말이 있네? 무슨 법이? 영리법이? 응? 주사무소. 무슨 법이? 비영리법이니까 문제 풀다가 과밀억제권하고 대도시를 물어봤을 때 이건 기출질문이에요.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 기출질문 정답이었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영리법인은 중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중과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면 인구가 유입되죠. 그거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당연히 영리는 본점을 먼저 만들고 비영리는 주사무소 이런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부동산 매입하고 처음에는 충청북도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수도권으로 이사 온 거야.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중과를 한다는 거. 이게 3번이야. 근데 기억을 보시면 이 법인 설립에는요. 휴면 법인이 포함됩니다. 휴면 계좌란 말 들어봤어요? 휴면 계좌가 뭐예요? 옛날에 통장을 개설했는데 통장 거래가 없는 계좌가 휴면 계좌죠. 그 같은 게 휴면 법이냐. 옛날에 이미 법인 설립을 했어. 최근에 영업 실적이 없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개정되기 전에는요.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수도권에서 법인을 만들잖아. 중과를 못했어. 이거를 외국계 기업이 악용한 거야. 그래서 기획주정부가 스팀 받은 거야. 법을 바꿨어. 이제는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설립에 들어갑니다. 중과한다는 거.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무리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필요한 업종인 게 있거든. 대표적으로 의료업종. 수도권에서 병원을 만들고 병원 대부분 법인입니다. 병원을 만들었다고 중과를 해버리면 우리가 많이 아파. 충청도로 내려가는데 중부를 타. 고속도로가 막혔어. 죽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중과하지 않고요. 은행업종은 꼭 있어야 되잖아. 은행업종이 없으면 우리가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업종은 중과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볼게요. 중과 제외 대상. 은행업종 같은 거. 할부 금융업종도 은행업종입니다. 의료업종 같은 거. 요거는 그냥 표준셀로 세금을 때리는데 얘는 일체 복습하지 말 거. 사치성까지만 복습. 저를 믿으세요. 강의 중에만 듣고 넘어가실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33번. 뒤에 150페이지. 33번. 아니 주어지는 김에 저기도 불펜 떨어졌는데 양쪽 다 줍지.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하나만 줍고 있어. 사람 정이 없기. 자, 갑니다. 33번. 이게 이제 2014년도 수정 문제인데 수정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기존에 있던 출제 지문이 법이 삭제가 된 거야. 거기다가 제가 삭제된 조문에다가 신설된 걸 집어넣은 겁니다. 수정된 문제라는 거. 자, 옳은 것인데 1번. 지난주에 강조했네.
상속은 어떠한 예외도 없다. 과세 표준은 뭐로 간다? 시가 표준에. 어떻게 암기했어요? 상표. 1번 틀렸네. 시가 인정액이 왜 나와? 지금 기억 안 나요. 지난주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번. 오늘 배웠네요. 같은 물건이 2개 이상 세율에 해당된다. 제재해야 되죠? 그럼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 정답은 3번. 지난주 강조했죠. 수탁자로 넘어간 것은 비과세인데 위탁자 지위 자체가 바뀔 수 있죠. 부동산 주인이 바뀐 것이죠. 새로운 위탁자. 이게 정확한 법조문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가 보는 거예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봤을 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다.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 법조문 전체요. 원칙 예외.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정답은 3번. 자, 4번. 오늘 배웠네요. 대도시인데 뭘 물어봤어? 할부금융업. 은행업종이잖아. 그러면 중과를 적용한다가 아니고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유상거래로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죠. 그럼 아까 첫 번째 구간이잖아. 그럼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10. 그러니까 느끼세요. 5번 같은 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면 맞출 확률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 확률 게임에서. 이렇게. 정답은 3번.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어요. 중과까지 배웠고 이제는 세율 특례인데 이게 취득세의 꽃이에요. 이 세율 특례 파트를 모르잖아요. 취득세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틀만 잡아드리고 좀 쉬었다 할 텐데 이 틀을 한 5분 정도 잡을 때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2교시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자,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앞에만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필기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그냥 강의만 들으세요. 어차피 필기 한다고 집에서 보는 거 아니니까. 갑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 과거 규정과 지금 배우는 현재 규정이 좀 달라요. 이거는 과거 규정을 넘어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며 옛날에도 취득세를 냈어요. 근데 옛날에 내던 취득세는요, 경제적 가치 관점에만 관련된 취득세였습니다. 고정되어 있었거든,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0으로. 그게 중과 기준세. 여러분들 친구가 100억대 물건을 증여받았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와, 부럽다. 부자네. 그런 관점 세금이 옛날 취득세.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 그런데 이 물건을 등기를 할 때 아주 오래전에는요, 등록세란 명칭이 있었거든. 지금 이게 삭제됐지만. 그래서 등록세를 따로 냈어. 그럼 등기부가 2개가 있어. 갑구에 관련된 거, 소유권 등기. 을구에 관련된 거, 소유권 외. 그리고 각종 인 허가를 받았을 때 면허세라는 걸 옛날에는 따로 냈어. 한마디로 3개의 세금을 냈거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법을 바꿔서 3개의 세금을 2개로 통합을 시켰어. 다만 세금이 줄지는 않아요. 절차가 간소화가 됐지. 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했냐면 옛날에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 관련된 순수 취득세랑 갑구에 관련된 등기 관련 등록세를 합쳤어.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예요. 그러면 과거 취득세랑 현재 취득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 답하셔야 돼요. 과거 취득세는 등기 포함, 불포함, 불포함.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등기 포함. 이것만 인식하시면 돼. 등기가 포함됐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 외 을구에 관련된 등기랑 면허를 합쳐서 우리가 3교시 배우는 등록 면허세로 통합. 등록 면허세로 통합.
됐죠?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면 보세요. 원인이 상속이야. 농지는 아까 1000분의 23이고 농지가 아니라며 28이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거를 2%라 0.3%로 세금을 2번 냈다고, 취득세를 2%로 내고 등기 관련 0.3을 따로 내고 주택을 상속받으면 2%라 0.8로 세금을 2번 냈거든. 이제는 합쳐서 얼마로? 2.4, 2.8로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는 거.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것은 유상거래 주택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제가 3교시 별도로 말씀입니다. 유상거래 주택은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룰이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경제적 증가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 그 부동산이 99%는요. 경제적 가치 상승도 있고요. 등기부도 작성을 해야 돼. 99%는.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정상적인 표준세율로 세금을 내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1%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다 설명드릴게요. 내가 취득한 물건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어.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등기부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이런 물건이라면 지금도 어디 파트만 세금 내면 돼?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우리는 등기 파트를 계산할 수 있네.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뭐만 빼면 돼? 중과, 기준세율, 경제적 가치를 빼면 되죠. 요 특례로 세금을 때린다는 거.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은 뭘 말하는 거다? 경제적 가치. 그러면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는 순간부터 뭐만 남아있다? 등기. 요 특례로 가니까 결국은 2%만큼 세금이 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취득한 물건이 반대예요. 경제적 가치 상승은 있는데 그 물건이 지금 등기부를 작성을 안 해도 돼. 그러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등기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그 물건이 등기부랑 관련이 없는 물건이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미 등기부를 작성했거나, 그럼 이런 물건이라면 지금도 등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어디만 세금 내면 된다? 경제적 가치. 그럼 뭐로 세금 때린다? 중과 기준세율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야, 이런 게 어디 있지? 그건 제가 2교시에 강의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강의를 못 쫓아오는 거야. 주관 기입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걸 우선 공식을 이해하는 형태로 좀 받아들이셔야지. 자, 10초 드릴게요. 자, 분위기 타서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쉬우니까.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갑니다. 취득 원인이 상속이에요. 물건이 농지예요. 원래는 2.3%로 세금을 다 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농지 앞에 이 말을 줄 겁니다. 감면농지. 그때는 감면농지가 키워드야. 그럼 감면농지는 뭐냐면요, 이거요. 부모님 소유 농지였어요. 자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 자녀가 같이 농사를 지었어. 같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럼 자녀는 같이 농사 짓던 농지를 상속받잖아. 같이 땀 흘리던 농지를 상속받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세관청이야. 이 상속은 세금을 다 때려야 돼, 줄여줘야 돼? 줄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정책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2%를 빼. 그럼 뭐가 남아요? 등기. 그러면 부모님 등기부를 자녀가 이전 등기 받아야 되니까 등기 파트만 세금을 때린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농사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무슨 말을 준다? 감면 농지. 그러면
특례로 가는 거야. 요 사례까지는 못 물어봐요. 공식만 이해하시는 거야.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다 이해시켜드린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막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네. 아무런 가정을 두지 않고 주택을 상속받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표준세율이에요. 둘 다 세금 내야 돼. 그런데 시험 지문에 1가구 1주택이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1가구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 한 채밖에 없어. 그 가족에서. 자녀는 현재 무주택자야. 그럼 투기 아니잖아. 주거 목적이지. 그러면 부모님 명의로 집 한 채인데 자녀는 무주택자. 처음부터 같은 경제 공동체 같이 살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무주택자 자녀는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죠. 세금 다 때려야 돼? 줄여줘야 돼? 줄여주는 게 맞지.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빼준다고. 다만 부모님 등기부를 자녀가 이전 등기 받아야 되니까 등기 관련 세금은 내달라. 그럼 한마디로 표준세율에서 뭐를 뺀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 룰만 기억할게요. 그럼 이게 총 7개 사유 중에 요겁니다. 요까지 이해했네. 요거.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2교시는 정말로 잘해 드릴게. 잘해 드리는데 졸면 안 되니까 약간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가서 이게 찬물로 이렇게 세수 한번 하시고 쉬었다 갈까요?